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등수학 독학하는 방법 및 독학할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독학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장점들을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많은 영상에서 수학 공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시키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이들이 초등수학을 공부를 해나갈 때 어느 정도는 언어 능력이 형성이 되고 한글을 어느 정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수학 공부를 시켜야지만 얘가 스스로 하는 독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시작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나 2학년 때 시키게 되면 아이들의 충분한 언어 능력들이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것을 시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때는 가벼운 창의사고력 정도 재미로 조작하고 만들고 그 정도 시킨 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독학을 통한 공부를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첫 공부를 독학이 아니라 가르쳐주기 방식으로 어머님이 가르쳐주든 혹은 다른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그거를 교정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제 다른 학원에서 온 학생들을 최상위나 혹은 최상위 S를 가르치게 되면요, 아이들이 의존하고 질문하고 조금만 모르면 물어보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심화 교재를 풀면서 얻을 수 있는 심화 능력 향상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최상위 S라는 책 같은 경우는 최상위보다 좀 더 쉬운 책인데요,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피면 주제별로 되어 있는데요, 그 주제에 소개념이 있고 그 밑에 빈칸 추론 형태로 문제를 풀어놨어요. 그럼 아이가 이 소개념을 읽고 그거를 적용하는 문제를 혼자 풀긴 힘드니 빈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읽어가면서 거기에 들어갈 게 뭔지를 써가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도와주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통해서 아이가 이 개념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해한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3문제 정도 있는데 그거를 단계별로 풀어가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혼자서 개념을 읽고 그 다음에 추론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아이들은 잘 해내는데 도움받는 데 익숙한 아이들은 본인이 그거를 읽고 추론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부분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빈칸 채우기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고 어떻게 푸는지 확인해서 풀어봐라.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오래 해야 됩니다. 굉장히 오래 시키다 보면 스스로 어느 정도는 찾아내는 상태가 되죠.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을 시키면 추론 능력이 아이들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있으면 개념들을 읽고 주어져 있는 빈칸 추론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 문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을 원활하게 풀어나가죠. 그래서 심화 교재를 풀어도 실력이 안 느는 아이, 혹은 아이가 이해력은 좋은데 수학 실력이 떨어지는 아이, 다 대부분 이렇게 가르쳐주기 방식으로 본인이 뭔가 생각하고 추론하고 그런 능력들을 키우지 못한 아이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첫 수학 공부를 할 때 수학 독학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처음 독학을 시킬 때 아이가 기본서에 있는 개념을 읽고 기본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문제가 막히면 앞에 어디 부분의 내용을 읽고 다시 풀게끔 유도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가 거기 내용을 또 확인하고 다시 한번 풀어갑니다. 이런 작업들이 대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 정도 이렇게 반복을 해주면 아이가 공부를 하는 방법을 익히게 되고 그러면 자기가 개념을 읽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익숙해지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기가 개념을 읽고 공부를 하면 뇌과학에 의하면 이런 적극적인 공부가 어떤 뉴런, 신경망들을 연결을 해서 자기가 공부한 정보나 지식들을 뇌 속에 체계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 보면 휘발성이라 그래서 가르쳐주면 또 잊어먹고 다음에 와서 또 질문하고 10번 가르쳐줘도 또 잊어먹고 이런 아이들이 있죠. 그럼 이런 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거를 공부하고 뇌에 집어넣는 연습이 단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갑니다. 계속 가다가 학습량이 많아지는 고등학교 혹은 중학교부터는 수포자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스스로 공부를 하고 그 개념들이 머릿속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연산 교재를 굳이 안 풀어도 연산을 잘해 나갑니다. 전형 교재에 있는 연산만으로도
자기가 충분히 개념들을 독학을 해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해 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교재 역시도 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제 그 셋째 아이 같은 경우는 얼마 전 영상에도 찍었지만 언어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초등학교 3학년 최상위를 한 학기 과정을 거의 9개월에 걸려서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보통 최상위 한 권 끝내는 권장 기간이 2개월입니다. 최상위 책 진도표에 보면 보통 2개월로 잡혀 있어요. 총 18개월이 걸려서 3학년 1학기하고 2학기 최상위를 끝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자기주도적인 공부로 습관을 들여서 공부를 시킨 거죠. 초등학교 3학년 최상위가 가장 내용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처음 여러 가지 방정식 형태의 문제들을 접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이후 3학년 최상위를 힘겹게 스스로 어쨌든 해서 이겨내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부터는 최상위가 굉장히 수월해진다라고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셋째 같은 경우도 6월 30일에 최상위 3학년 걸 마무리하고 7월 달부터 최상위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사고력 수학을 항상 시키니까 사고력 수학 절반, 최상위 수학 절반 일주일에 나눠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최상위 수학 같은 경우가 나가는 진도를 제가 봤더니 3학년 거에 비해서 확실히 제가 예상했듯이 빨라졌습니다. 확실히 이제 속도도 붙고 익숙해져서 수월해져 가지고 한 단원을 끝내는데 대략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끝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하면 6단원이니까 2달이면 끝나고요. 좀 중간에 좀 어려운 단원이 생겨서 밀려도 아무리 늦어도 4개월 안에는 끝나겠죠. 그러면 4학년 최상위가 보통 4개월 안에 이렇게 끝나게 되면 5학년부터는 더 단축이 됩니다. 5학년부터는 뭐 3개월, 2개월에 끝나게 되고 6학년부터는 1, 2개월에 끝나게 돼서 자기 심화하는 거에 굉장히 능숙한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거의 기반이 뭐냐면 초등 수학 처음 공부할 때부터 자기가 스스로 개념을 읽고 공부하는 그런 적극적인 주도적인 그런 공부법이 연산 교재도 필요 없게 만들어주고 최상위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드는 거죠. 간혹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공부머리가 있는 애들만 얘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공부머리 혹은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거는 뇌과학 책을 보면 충분히 공부법, 학습법, 몰입해서 집중해서 공부하고 그 정보들을 뇌 속에 집어넣을 수 있게끔 적극적인 자세로 공부하는 자세,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실력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도 혹은 황능문 교수의 몰입이라는 그런 책을 보더라도 아이가 어떤 거를 몰입해서 집중해서 자기 스스로 힘들게 풀어나가는 경험들이 쌓이면 더욱더 학습 능력이 높아지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뛰어났던 애들이 계속 뛰어나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학습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식대로 공부를 해야지 학습 능력들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그런 연산들, 어떤 주도적인 노력도 없이 그냥 계속 써가면서 자동으로 주입되게끔 하는 그런 연산 같은 경우로는 이런 학습 능력을 높일 수가 없고요. 자기 주도적인 이런 공부, 개념을 자기가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려는 그런 노력들 속에서 연산 교재도 안 하게 되니까 시간 절약도 생기고요. 그 다음 심화 교재도 아이가 자기 주도적인 노력에 의해서 풀어가면서 추론 능력도 생기고 문제 해결 능력도 생기는 그런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그 개념 독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러 아이들을, 자녀들뿐만 아니라 제가 가르친 아이들도 초등과정까지는 거의 개념 독학을 다 시켜봤는데요. 신경망들이 연결이 되게끔 따지면서 공부하면서 개념을 머릿속에 적극적으로 집어넣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개념을 읽고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 머릿속에 정확하게 집어넣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뇌과학에서 강조하는 회상하기 전략을 써주셔야 됩니다.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스스로 하기는 많이 힘드니까 부모님들이 질문하고 아이가 답변하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읽고 문제를 아이가 풀어가는데 개념이 많이 소화가 안 된 것 같다 그러면 일일이 다 물어보고 아이가 자기가 배웠던 개념들을 떠올리면서 회상하면서 대답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를 풀어가는 계산 실수가 많다 그러면 계산 실수 같은 경우도 문제를 풀기 전에 아이한테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그 순서를 말로 설명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 이후에 문제를 풀게 이렇게 해보세요.
그 절차대로. 그러면 훨씬 더 나아집니다. 자, 중학교 과정을 들어가면 저는 이런 개념 독학을 시킬 때 개념 노트 정리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념 노트 정리를 해도 그 내용들을 보고 자기가 정리를 해나가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그냥 말 그대로 필사하듯이 베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럼 필사하듯이 베끼게 되면 그렇게 학습 효과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 필사를 하기 전에 개념을 본인이 독해하고 이해했다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개념이지? 함수는 뭐지? 1대1 함수는 뭐지? 1차 함수는 어떤 걸 뜻하지? 이렇게 물어보고 아이가 배웠던 개념 혹은 자기가 독학했던 개념들을 떠올리면서 회상하면서 대답하게 만든 다음에 그 과정이 끝난 후 거기 내용들, 즉 개념서 혹은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노트에다가 정리하라고 이렇게 시키셔야 됩니다.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있고 나서 개념 노트 정리도 시켜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첫 수학을 공부할 때 이런 개념 독학을 시키게 되면 학습 효과도 굉장히 큰 거고 아이가 어떤 거를 공부한 다음에 그런 거를 뇌에 저장시키는 연습도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학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 자기의 능력이 요만큼이면 그 능력 자체를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